이번에는 7.2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형자산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자, 반면에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건물을 하나 취득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건물을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자,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취득하다 보면 토지도 같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자, 내가 취득을 했을 때 얼마만큼을 건물의 원가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얼마만큼을 토지의 원가로 배분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할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건물이 자산 맞죠?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 비율로 취득원가를 안분 계산합니다. 자, 반면에 건물을 철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건물이 필요한 거죠. 건물에 자, 순철거 비용까지 토지의 원가에 산입을 해요. 저 그런데 이거하고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취득하자마자 철거했다고 하면 건물을 취득원가로 인식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자, 반면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형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상황이 나왔죠. 건물 사용 시, 건물 철거 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례를 통해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6억 원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여 취득하였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4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공정가액은 2억 1천만 원인데 사용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합계가 6억 원이잖아요. 합계가 6억 원인데 이거를 토지와 건물에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에 배분을 해주는데 비율이 토지가 건물의 2배죠. 2대 1의 비율로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3분의 2만큼은 토지, 3분의 1만큼은 건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6억 원에 대해서 3분의 2, 4억 원만큼은 토지, 그리고 2억 원만큼은 건물,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내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얼마에 샀어요? 3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나는 건물을 철거를 했네요. 그럼 건물이 자산이 아니죠. 건물은 2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철거했는데, 이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300만 원이 있어서 이걸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하게 철거 비용은 1,700만 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에서 1,700만 원을 더하면 토지는 3억 6천만 원, 건물은 자산이 아니죠. 건물은 0.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이 있는데, 자, 이거를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하였다. 이를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거는 그냥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내가 건물, 취득원가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인 건물이 없어지죠. 자, 대변에 취득원가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인 건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를 하죠. 현금 1천만 원 없어지겠죠. 자, 참고로 자,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를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취득원가가 5천만 원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만 원이니까 장부금액은 1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장부금액이 1천만 원인 거를 처분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현금 1천만 원을 더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1천만 원가 플러스 1천만 원과 마이너스 1천만 원은 2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2천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는 건물의 장부금액까지 처분 손실에 반영이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토지는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해요. 그럼 토지와 건물의 그 공정가치 비율대로 취득원가를 안분을 해야 되는데 다시 토지만 사용하잖아요.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은 자산이 아니죠. 자, 그러면 자, 전부 다 토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일괄 구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철거 비용까지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 거 아까 전에 사례를 통해 정리를 해드렸고 기존 건물의 철거잖아요. 자, 이거는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 후 자, 이거 그러니까 건물이 자산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철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폐자재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자, 발생하는 경우 자, 이거 철거 비용이잖아요. 자, 철거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기 손실로 처리한다가 아니라 취득원가에 포함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복구 원가에 대한 충당부채, 이거 제가 충당부채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단 취득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된 거, 유형자산을 내가 짓는데 직접 발생한 거니까 취득원가에 해당됩니다. 3번. 자, 유형자산 사용할 수는 있는데 아직 사용되지 않는 경우 보관 비용 같은 거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라 비용 처리합니다. 4번. 기존 건물을 철거해요.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 자, 앞에서 이거 분개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사례 3번에서. 그럼 철거 비용까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4번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는 감가상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